자, 5월 모의고사 확통 우리 시작해보자. 첫 번째 페이지 안 해도 되지? 약간 그 내 자존심 문제인데. 첫 번째 페이지 안 해도 되는 거 맞지? 대답 안 해? 네네. 대답. 네네. 좀 재수없다. 근데 두 번째 페이지부터 망했지? 아니야? 두 번째 페이지까지 할만했어? 두 번째 페이지 질문 있어? 너 그만 흘려. 내가 지금 아까 내가 주운 거 주워 먹었으니까 다 네가 흘린 거야. 25, 20 여기 두 번째 페이지 있냐고 묻잖아 선생님이. 빨빨 얘기를 해. 6 이하의 자연수 A의 1, 2, 3, 4, 5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A의 5 빼기 A의 1은 4. 근데 A의 1, A의 2, A의 3, A의 4, A의 5. 근데 얘가 짝수.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6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순서상을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6 이하의 자연수에서 뺀 게 4가 되는 것 자체가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1, 5인 경우하고 2, 6인 경우밖에 없지. 그러니까 A의 1이 1이고 A의 5가 5인 경우가 있고 A의 1이 2고 A의 5가 6인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때 쉬운 거 먼저 할까요? 얘는요. A의 2, 3, 4가 요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어차피 얘네 둘이 이미 짝수인 상태지. 이미 짝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이미 짝수라서 뭘 갖고 와도 상관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A의 3이 될 수 있는 것도 2, 3, 4, 5, 6 다섯 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 것도 다섯 가지, 그 다음 것도 다섯 가지. 그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시면 125가지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질문자. 그러면 얘는요. 얘보다는 어려워요. 뭐 어렵다라는 단어의 정의가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얘보다는 뭔가를 좀 더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125가지에서 뭘 빼야 되냐면 얘하고 얘가 이미 홀수기 때문에 셋 다 재수없게 홀수가 되는 경우. 그럼 다섯 개가 다 홀수니까 곱한 게 짝수가 될 수는 없겠지. 근데 요 사이에 있는 홀수가 1, 3, 5 몇 가지야? 세 가지니까 3의 3제곱을 빼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니네는 이제부터 이상한 이유로 혼나요. 이를테면 27번을 봐볼까요? 27번을 맞았어. 너 맞았어? 너 맞았어? 근데 둘 다 풀이가 이거보다 짧아? 그럼 니네는 혼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네? 좀 짧아요. 어? 두 줄인가? 아, 씨발. 상처 주지 마. 한 줄도 아까워. 두 칸으로 답이 나와야 돼. 아, 네? 식이 그러니까. 식이, 아니, 식이 없어. 문제를 잘 봐. 얘는 맞았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27번은 내가 니네한테 누누이 말하지만 중복조합의 개념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럴 때거든. 문제 보면 1, 2, 3, 4, 5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야. 1, 2, 3, 4, 5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야. 이때 뭐 위에 거 조건은 이거지. 귀찮아. 이렇게 돼 있지. 아이, 대충 썼어. 아이씨, 뭔지 알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나 조건에서 1하고 3은 치역의 원소이다라고 했지. 맞아? 봐봐. 1, 2, 3, 4, 5에서 1, 2, 3, 4 중에 얘하고 얘는 치역의 원소이다라고 했으니까 분명 왼쪽 중에서 몇 개가 두 개가 얘네한테 화살을 쐈을 거야. 하나씩. 누구야? 몰라. 모르는데 누군가 화살을 쐈어. 맞아? 왼쪽에서 화살을 더 쏴야 하는 학생은 몇 명이야? 왼쪽에서 화살을 더 쏴야 하는 애는 몇 명 남았냐고 지금. 3명 남았지? 걔네가 쏠 수 있는 화살의 범위는 1, 2, 3, 4 중에서 쏘면 되는 거지?
4H3 끝. 뭘 계산할 건데? 왜 두 줄이나 돼? 왜 이렇게 풀이가 길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들어와. 질문해. 질문해야 돼. 두 개는 안 돼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저 왼쪽에서 쏘는 두 명은 안 골라. 왼쪽에서 쏘는 두 명은 안 골라. 네, 안 골라도 돼요.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골라도 돼요. 여기에서 니네가 어떤 수를 추가로 더 뽑느냐에 따라서 누가 화살 쏘는지는 그때 결정되는 거야. 지금 화살 맞은 사람이 어떻게 돼? 1화살 맞았지. 3화살 맞았지. 그러면 누가 더 화살 맞는다고 해볼래? 한번 얘기해봐. 숫자 아무거나 불러봐. 4, 4, 2. 이렇게 됐다고 해봐. 그럼 이건 지금 화살을 맞은 거지 순서는 정한 게 아니라 순서는 사실 이렇게 써 있었던 거야. 순서는 문제에서 결정하는 거지 니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질문해. 이상한 거 질문해. 그래야지 나머지들도 의구심이 해결이 되니까 질문을 그냥 해. 순서를 정해준다는 게 순서를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정해놨다니까. 너는 화살을 누가 맞을지만 생각할 거고 몇 번 맞을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순서를 내가 컨택하는 게 아니니까 H인 거야. 순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면 파이였겠지. 내 말 납득돼?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이런 거야. 1하고 3은 이미 화살을 맞았다며. 맞아? 만약 이럴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가 사실 이거였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너희는 추가로 어떤 애가 화살을 맞는지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그럼 1이 더 나오는 아 되죠. 돼요. 이 4H3에는 분명 이거 3개 뽑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순서를 너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일단 뽑아. 끝. 괜찮았어? 아 남았네. 안 남은 줄 알고 상처받을 뻔했잖아. 마약 같아. 존나 맛있네. 야, 네 것도 아닌데 왜 네가 그쳐라고 해 이년아. 아니, 저는 좋아해요, 저거. 주지 마. 버릇 나빠져. 알았어? 밖에 또 누가 소리 지르지?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28번 문제에서 1, 2, 3, 4, 5에서 1, 2, 3, 4로 가는 1대1 대응 F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거래. 여기서 이리로 가는 1대1 대응인데 얘하고 얘하고 이걸 만족을 하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 여기까지 됐어? 못 푼 거를 한탄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순서대로 생각을 했고 어디서 막혔는지 고민을 해.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하는 말이 있지. 대체 뭐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는 것 같아부터 선택을 해. 그러니까 맞건 틀리건 니네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을 계속 늘려야지 나중에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있을 때 아 맞아 이때 오인성 이거 하라 그랬지. 오인성 이거 하라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야. F1. F1이라는 숫자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그지? 땡. 오, 땡. 뭐를 기준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게 맞냐 이거야. F1 감수? 네, F 인버스 1. 얘를 기준으로 푸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도 아니고 이걸 어디 갔어? 5는 없네? 얘를 기준으로도 아니고 얘를 기준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F 인버스 1이 5번 풀 생각을 하는 거야. 시작 자체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봐봐. 정말 5번을 푸는 거냐? 너네는 풀어서 일단 지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써보자면 요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
얘일 때 얘고 얘일 땐 F2가 1인 거고 이거 하면 F의 3의 1인 거고 얘고 얘잖아. 내 말 맞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냐 이거야. 무조건 이렇게 되냐 이거야. 잘 생각해봐. 어려우면 니네한테 이런 말 안 해. 여기서 써놓고 지우라고. 니네는 해설자가 아니야. 니네 답지야? 혹시 네 이름이 답지야? 혹시 네 이름은 해설이야? 써놓고 지우면 돼.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F3이 1이어봐. 이게 말이 될 것 같아? 지우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써놓고 지우라고. 뭐가 될지 안 될지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5개 써놓고 지우면 된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럼 봐. 얘가 될까? 안 돼. 얘가 1이면은 그지? 안 된다고. 아, 일단 2개 지웠어 벌써. 그지? 얘네 둘 지웠어. 그럼 3개 살아남았어. 맞지?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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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살아남았어. 맞죠? 얘 한번 해볼까? 이 식이 어떻게 돼? 절대값 F의 1 빼기 1은 얘가 몇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거 뭐 집어넣을 건데? 씨발 새끼야. 뭐 씨발 사우나 왔냐? 어? 건식 사우나야? 쉬워요. 미친년아, 에어컨 네가 틀었잖아. 끈 거예요. 내가 봤어. 아, 이거 되냐고? 안 돼요. 아, 오케이, 얘도 아웃. 2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어려워. 아, 이해는 한다니까. 니네한테 내가 늘 말하지만 어려운 걸 못 푸는 건 알겠는데 왜 자꾸 다 하얀색이야? 뭐 그림 그려서 뭐 할 거야? 피카소가 될 거야, 씨발? 야,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F1이 1일 때, F1이 2일 때 이렇게라도 그럼 풀어보던지. 자꾸 서버로 해야지 나중에 중간 난이도까지 가는 것들을 풀 거 아니냐고. 그래서 F1이 1일 때랑 F의 2가 1일 때 2번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 말 납득이 됩니까 이제? 그럼 이제 조건을 다시 쓸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얘를 넣을 수 있는 애들을 넣어서 실제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뭔지를 좀 볼 거라고. 자, F1이 1이야. 그러면 일단은 첫째, 얘를 만족을 해야 돼. 그리고 F의 2하고 F의 4는 아직 손댈 수가 없는 상태야. 맞지? 그 다음에 얘가 1이었어. 그지? 그럼 얘도 1이야. 맞지? 그러면 절대값 1 빼기 F의 5 하고 1하고 비교하는 중인 거야. 내 말 맞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네. 자, 근데 봐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야 돼. 집중 제발 해. 제발 집중해야 돼. 얘가 이미 이렇게 같다라는 가정이었잖아. 그럼 봐봐. 얘 봐봐. F5가 2일 때 맞는 말이지. 3일 때 맞지. 4도 되지. 5도 되지. 아, 되지? 필요 없는 조건이었던 거야. 어차피 항상 되니까.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너희는 이제 여기를 뭘로 채워? 1대1로 채울 거야. 뭐만 가지고? 얘를 가지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생각을 해봐. 어차피 잘 생각해봐. 어차피 F5는 니네가 넣고 싶은데 아무데나 넣으면 된다며. 맞아? 그럼 F2하고 F4는 지금 어때?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숫자 2개만 있어주면 될 거 아니야. 너네에게 고민이 되는 건 얘만 고민하면 되는 거였던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라. F의 3이 1보다 크대. 근데 F3은 지금 어디로 가도 얘도 필요 없는 조건이었던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고 있니? 이런 식으로 니네가 지울 거 지우고 정리하고 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럼 생각을 해봐. 얘만 컨택하면 된다며. 4개의 수 중에서 2개를 일단 뽑아 2하고 4한테 보낼 수 있게. 이해가 됐어?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직진했다 쳐. 여기까지 납득됩니까? 그럼 남은 2개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지? 곱하기 2하면 끝나지 이 케이스가. 이게 어려운 거냐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자꾸 해버릇해야 돼. 안 그러면 봐 되는 거 몇 개야? 그러면 계속 쳐다만 보고 있어 병신처럼. 자 봐 다시 해볼게. 다시 쓸 거야. 그러면 일단 첫째 F의 1하고 F의 3 이렇게 될 거고. 자 F2가 1이었기 때문에 얘는 1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여기 숫자를 채워야 돼. 그러니까 절대값 F의 1 빼기 F의 5
근데 얘가 몇이야? 얘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근데 슬프게도 얘 때문에 얘가 지금 28번인 거야. 얘가 조금 지저분하기는 해. 뭔 말인지 알겠어? 얘가 좀 많이 지저분하기는 해. 그럼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 다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그럼 너 여기에서 뭐 가지고 케이스 나눌 것 같아? 1. 끝. 잘했어. 반복되는 게 F1이었으니까. 이제 나누는 거야. F의 1이 봐봐 이것도 존나 아픈 아이가 되면 F1이 1일 때 맞아? 총으로 쏴버려야 돼. 알겠지? 불가능해. 알겠지? F1이 2일 때 F의 1이 3일 때 여기까지 됐어? 근데 봐봐 F의 1이 4인 것까진 참 좋은데 F1이 5면 어떻게 총으로 같이 쏴야 돼 아까 걔랑 내 말 맞아? 근데 봐 하면서 중간중간 정리하는 거야 F의 1이 4잖아? 끝! F의 3은 일단 무조건 5여야만 해 내 말 맞지? 왜냐면 이걸 만족을 해야 될 테니까 이해가 됐어? 그러면 얘면서 얘네 둘을 만족하는 그림을 그리면 숫자가 어차피 2개밖에 안 남을 거야 계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닐 거라는 거지 졸려서 또다시 눈이 반쯤 감기고 그러면 안 돼 수은아?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하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냥 노가다로 계산하셔야 돼 직접 대입하셔서 지저분해요 네, 적어도 28번이면 이 정도 지저분은 해야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본인들이 계산하세요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 5개 중에 이미 제가 2개씩이나 다 잡아드렸으니까 나머지 3개는 니네가 맞든 틀리든 해보셔야 돼요 알겠니? 이해했어? 자, 이 문제는 근데 이런 생각은 하자.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뭐다? 인버스 값을 가지고 해라. 어차피 너네도 F가 편하지 F 인버스가 편하진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상수로 박아 놓을 거니까 일단 얘가 될 수 있는 1, 2, 3, 4, 5를 다 써놓고 써놓은 상태에서 안 되는 걸 지우개로 확정적으로 지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로 가면 모의고사스럽지가 않죠. 냄새가 나죠, 약간. 어떤 냄새가 나죠? 큰일 났다, 이거. 전국에 있는 9등급 빼고 다 맞겠구나. 이런 냄새가 나죠. 정말 그 정도 난이도인가요, 선생님? 네. 나는 29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는 대체 언제까지 원탁에 의지에 앉을 것인가? 응? 대체 언제까지 앉을 것인가? 근데 그 생각은 해야 돼. 니네 올해, 그래, 내가 이런 예언을 해볼게. 올해 수능에 원순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네, 무조건 나와요. 왜냐면 니네가 마지막 교육과정이거든요. 내년부터 원순열이 없어요, 교육과정에. 안 나와요, 그냥 원순열이. 확통했나? 확통해도 원순열이 없다고요. 교과에서 빠져요. 왜요? 그냥요. 니네가 어렵다고 하도 징징대서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고 싶겠지. 원순열이 교육과정에서 빠집니다. 그 매해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일부 단원이 빠지고 일부 단원이 들어가고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이를테면 이런 거랑 똑같아. 늘 말하지만 내가 배우던 내용은 이만큼이라니까. 실제로 선생님이 학생 때 배우던 내용은 이만큼이고 지금 이과 애들이랑 문과 애들이랑 수능을 같이 본다는 가정하에 실제 시험 범위가 요 정도야. 진심이라니까. 그 니네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그 수많은 편법들이 있었잖아. 고1부터 지금까지 네가 들었던 수많은 편법들이 있지. 난 그걸 교과서에서 봤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다 없어져. 이거 너무 어려워서 애들이 수학을 포기해. 계속 포기해. 이제 우리가 국가를 포기하기 시작하고 있어. 한 이때쯤부터는 국가를 포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수학을 가르치는 나라가 아니야. 지금은 거의 어디까지 왔냐면 산수 수준까지 왔어. 니네 밑에 학년 애들은 이제 수능에서 미적분 자체가 아예 없어. 걔는 이제 확통밖에 없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아니라 걔는 그냥 수능 시험 과목의 수학이 수원, 니네 기준으로 하면 수원, 수투, 확통이야. 끝. 근데 수원, 수투는 니네랑 똑같은데 확통은 양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원순열이 빠져. 근데 생각보다 원순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거야. 요만큼 줄었어. 이제 늘었어. 맨 마지막에 모비율이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 이게 되게 웃겨. 모비율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그 모비율이라는 건 난 당연히 학생 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늘어나면 여기서 이만큼 줄었는데 늘어나는 건 요만큼 늘어났어. 근데 어쨌든 올해가 원순열 마지막 해야. 그러니까 너희는 수능에 무조건 나와.
뭐 그거 거의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지금까지 늘 그래왔어. 그리고 그 원순열은 아마 무조건 존나 어려울 거야. 원래 교육과정에서 빠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 교수들이 촛대 봐라 씨 이러면서 내. 기하가 수능에서 필수 과목이었는데 선택으로 빠지던 해에 기하가 표점이 미적보다 10점인가가 높았을걸?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그냥 기하에서 4점 3개를 틀리면 돼. 그러면 미적 만점자하고 1점 차이나 뭐 이런 느낌? 그 정도였어. 그래서 기하가 바로 빠지고 나서 바로 다음에 데모가 일어났지. 기하를 살려내라. 그래서 기하가 선택 과목에 또 들어왔는데 이젠 미적도 빠진 거야. 근데 원순열도 어쨌든 빠져. 근데 어쨌든 29번 문제는 발가락 풀었지. 그 얘기 못 들어서 한영화고사 어떤 애가 모의고사 풀다 갑자기 발을 올려서 책상에서 발로 이렇게 문제 풀어. 가연이야. 그 MBC 뉴스에 나왔어. 더러운데. 솔직히 맞출 수 있다면 너도 수능 때 할 수 있잖아, 솔직히. 맞췄어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다면 수능 때도 할 수 있잖아. 부정행위 아니야 그러면 할 거지. 발가락. 발가락으로 풀면 맞을 수 있어. 그럼 할 거지. 근데 뭐는 할 거지. 네. 그러니까 할 건데 뭐. 자, 29번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이 있는데 6하고 적힌 의자의 이웃한 두 개의 두 수의 합은 9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지 않아? 응? 아까 전에 앞에서 했을 때 니네 26번 잠깐 가볼까? 26번 잠깐 가보면 A5하고 A1을 뺐을 때 4라 그랬지? 근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어차피 5, 1이랑 6, 2밖에 없다라는 얘기 했었지? 아니 그렇게까지 펼쳐가지고 다시 볼 필요는 없어. 다시 돌아올 거거든. 그때하고 똑같이 지금도 여기에 보면은 6이라는 의자 양 옆에는 무조건 누가 와야 된다고? 더해서 9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 됐어? 2, 7이거나 4, 5거나 둘밖에 없는 거야. 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나 조건에 보면 7에 적힌 의자와 이웃하지 않는 4개의 의자에 적힌 4수의 곱은 12의 배수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을 거야. 맞아? 자, 7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을 곱한 건 12의 배수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다고. 여기까지 됐어? 됐냐고! 그러면 첫 번째 거 가지고 케이스부터 분류를 해보는 거야. 당연하겠지. 6 양옆에 올 수 있는 게 2, 7이거나 4, 5밖에 없다 그랬지. 그림 크게 그리자. 여기 6이 있고 2하고 7이 왔을 때가 있을 거고 여기에 6이 있는데 4하고 5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숫자가 4개가 더 나와야 되는 거지. 잘 봐.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리는 순간 이제 이 조건은 필요가 없는 조건이야. 맞잖아. 저거에 맞춰서 이미 케이스를 나눴는데 뭘 고민을 하고 있어. 이제 너희는 7이랑 붙어 있는 거랑 7이랑 안 붙어 있는 거 구분하는 것만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납득 되십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의 계산을 똑같이 색깔로 흰색으로 가볼게. 7칸 중에서 하나의 6을 그러면 이 둘의 자리 바꾸는 거 2패. 여기도 똑같겠지. 7칸이 이렇게 있을 때 6이 들어갈 자리, 그 다음에 4, 5가 자리 바꾸는 거 2패. 근데 어차피 얘 원순위니까 나중에 나누기 7 할 거 아니야. 맞아? 요거 둘을 더하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 되십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7의 위치가 고정됐지. 그러면 요렇게 넷을 곱한 게 뭐가 돼야 돼? 12의 배수가 돼야 돼. 근데 남은 숫자가 뭐 있냐면 이제 1, 3, 4, 5가 남았거든. 맞아? 12의 배수가 되려면 얘네 셋을 곱한 게 몇의 배수여야 돼? 6의 배수여야 돼, 일단. 여기 2가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3, 4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지? 반대로 생각해. 3, 4가 여기로 들어간다는 건 여기 올 수 있는 건 어차피 뭐 아니면 뭐야? 1 아니면 5니까 그 두 가지. 그래서 내가 여기 5라고 썼잖아? 그럼 남은 숫자 3개를 어쨌든 여기다 뭐 하면 돼, 이제? 나열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1, 3, 4염 이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언더스탠드 됐어요? 자, 근데 잘 들어봐. 근데 여기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 자,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어도 이 안에서 케이스는 4가지밖에 없어.
여기가 7일 때, 여기가 7일 때, 여기가 7일 때, 여기가 7일 때. 내 말 이해가 됐어? 근데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 7을 쓰잖아? 그러면 요거 4개를 곱한 게 12의 배수면 되지? 이미 얘네 둘이 12의 배수야. 그러니까 여기에 7이 들어가면 무조건 성립해.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여기다 7을 써도 어때? 무조건 성립해. 그럼 내가 여기에 7을 써도 어떻게 돼? 무조건 성립해. 3 곱하기 3가지 케이스니까 여기에 7 썼다라고 한다면 남은 숫자 3개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3팩인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 7을 썼다는 가정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럼 남는 숫자는 뭐가 남았냐면 여기에서 이제 1, 2, 3 3개가 남았지? 근데 생각해봐. 여기에 내가 7을 쓰면은 요렇게 넷을 곱한 게 뭐가 돼야 돼? 12의 배수가 돼야 되지? 그러면 무조건 2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아니면 여기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생각하라고. 여긴 뭐만 올 수 있어? 1 아니면 3이 올 수 있으니까 2가지. 그리고 남은 2개를 여기 나열하는 거 2팩. 해서 요 경우까지 더하면 되겠네. 이해가 되셨나요? 언더스탠드 됐어요? 진짜 냄새나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사실 맞았다고 칭찬받을 게 아니라 사실 틀렸다면 혼나야 되는 난이도인 거예요. 솔직히. 이해가 됐어? 왜냐하면 니네 이런 거야. 맞았다 틀렸다를 떠나서 잘 들어봐. 떠나서 일단 이렇게 2개 케이스로 나눴어? 그거 마저 안 했으면 진짜 양아치 새끼인 거야. 맞건 틀리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맞건 틀리건 본인이 생각한 대로 케이스 나눠서 답을 끝까지 써보는 것 자체도 니네한테는 경험치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제 마지막 번호입니다. 30번이에요. 공이 8개. 이게 30번이 조금 어려워요. 맞아요? 30번 해봤어요? 맞은 사람? 30번 조금 어려워요. 뻥이에요. 30번 좀 쉬워요. 네. 뻥이에요. 그냥 무난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주관식 30번 수준에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여기에서 F 인버스 같은 거 5개 케이스 쓰려고 했는데 족같았는데 막상 쓰고 내가 다 지워지고 몇 개밖에 안 남아? 그거랑 비슷해. 이것도 막상 씨발 뭐지? 이렇게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과정까지 본인이 서버로 타는 게 중요한 거라서 8개의 공하고 숫자 1, 2, 4, 8이 적혀 있대. 그랬을 때 문제에서 4개의 빈 상자에 8개의 공과 4장의 카드를 남김없이 넣을 건데 가족권을 봐봐. 1상자에 들어있는 카드는 1개. 그러면 8상자에 들어있는 카드는 2장 이상. 카드 1장으로 해야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게 n이다라고 하는 아이가 2거나 4거나 8일 때는 문제에서 n의 배수 카드 또는 공이 n개 이상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 맞아? 시작할게. 잘 봐. 케이스를 어떻게 나눌까요?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케이스 나누는 기준부터. 당연히 카드야. 카드를 기준으로 나눌 건데 이 조건을 잘 생각해봐. 이 조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1이라는 상자, 2라는 상자, 3이라는 상자, 4라는 상자, 8이라는 상자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에는 카드가 무조건 몇 장? 1장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 다음 여기에는 카드가 무조건 몇 장? 2개 이상 들어가야 돼. 내 말 맞아? 그러면 2개가 들어가거나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 케이스는 2가지야. 케이스는 2가지야. 여기에 1장 들어가고 2장이 들어갔을 때와 1, 2, 4, 8에 대해서 여기에 1장 들어가고 여기에 3장이 들어갔을 때 여기까지 됐어? 크게 보면 케이스는 2가지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지 이제? 그럼 이제 카드를 넣을 거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카드를 넣을 거야. 오케이? 근데 팔은 닥치고 여기로 들어가야 돼. 그게 졸라 중요해. 그걸 생각해냈으면 난이도가 한 반 정도 확 줄어요, 여기서. 자, 봐. 일단은, 여기 봐. 그림 2개 그렸으니까 이제 이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조건이야. 납득되지? 맞아? 다른 거 보지 마. 8만 봐. 8의 배수의 카드가 있거나 공이 8개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얘가 됐든 카드가 안 들어가는 상자가 존재하지. 맞지? 그러니까 한 장이 아니라 분명히 카드가 안 들어가는 상자가 존재하지. 그럼 그 상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공이 무조건 N개 이상 들어가야 되지. 근데 잘 생각을 해봐. 만약 내가 여기다 8이라는 숫자 카드를 안 넣었어. 그럼 여기 공이 몇 개 들어가야 돼? 8개. 근데 공이 몇 개밖에 없어? 8개. 그럼 여기 더 이상 공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 카드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 언더스탠 되셨나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 카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은 아닌 거야. 이해가 됐어? 언더스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공 집어넣을 건데 잘 생각해봐. 얘하고 뭐가 더 쉬울까를 생각해봐. 오른쪽이 훨씬 쉬울 거야. 왜냐면 이제 카드를 어디다 넣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 말 맞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 1단이야. 어떤 카드를 넣을 거야를 고민할 게 아니라 카드 4장은 이미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공 생각을 할 건데 여기 카드가 안 들어갔지? 그럼 여기 공이 몇 개 이상? 여기 공이 몇 개 이상? 그럼 생각을 해봐. 요 4개 박스에 들어가 있는 공이 지금 전체 공이 몇 개였어? 8개. 공이 8개였지? 그럼 요 4개 박스에 들어갈 공은 이제 몇 개 남았어? 2개. 끝났네요. 4에서 공의 개수는 끝났는데 이제 카드 이제 할게. 카드. 8은 이미 들어갔지? 1, 2, 4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카드 컨택만 하면 되는 거지? 3 곱하기. 끝. 이 케이스는 이걸로 끝나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봐봐. 요거 지우려고 하는 거라서 잘 봐. 얘에 대한 세부 케이스를 2개로 나눌 거야. 여기에 한 장, 여기에 한 장. 알겠지? 13은 여기에 있어. 이거 13 여기 있어. 안 센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럼 세부 케이스가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그럼 일단 숫자 카드를 신경 안 쓸 거라고. 알겠지? 일단 숫자 카드를 냅두시라고. 알겠어? 공만 생각했을 때 일단 여긴 공이 몇 개 이상? 그럼 여긴 공이 몇 개 이상?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됐지? 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난이도는 비슷해요 어차피. 알겠습니까? 왼쪽 거 이제부터 풀어볼게.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이 뭐가 있냐면 첫째, 여기에 공이 일단 4개가 더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숫자 카드가 공이 일단 4개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 카드가 지금 1하고 2하고 4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 내 말 이해가 됐어?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에 어떤 숫자 카드가 들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이미 8이라는 숫자 카드가 들어갔거든. 그리고 여기에도 어떤 숫자 카드가 들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처음부터 n의 1은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 졸면 안 돼. 졸면 안 된다고. 야, 젤리 하나 입에 넣어줘. 아니지. 그 동물원에서 이렇게 던져주는 것처럼. 여기는 n이 1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가 들어오냐 안 중요하고 여기에도 뭐가 들어오냐가 안 중요해. 근데 여긴 중요해.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 카드가 2거나 4면은 공을 안 넣어도 되거든. 근데 내가 여기다가 1이라는 카드를 넣으면 공을 2개를 넣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국어야. 이거 되게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많은데 n의 배수의 카드가 들어가거나 또는 얘라고 해서 n의 배수가 아닌 카드가 들어가면 죽는다는 말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또다시 세부 케이스가 나뉘어지는 거야. 알겠어? 즉 요거까지 확정이었잖아. 그지? 여기에 1이라는 카드가 들어갔을 때랑 여기에 2 또는 4가 들어갔을 때. 왜냐면 2도 2의 배수고 4도 2의 배수니까 이제 공 안 넣어도 되는 거 맞거든. 이해가 됐어? 그럼 이 경우 먼저 해볼게. 요 경우라면 여기에 공이 몇 개가 추가가 돼야 돼? 2개가 추가가 돼야 돼. 그지? 그럼 이제 일단 공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돼? 4H2가 될 거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숫자 카드 이제 뭐 남았어? 2, 4 남았지? 2, 4일지 4, 2일지 선택해야 되지? 곱하기 몇이야? 2가 될 거야. 다시 요 경우 볼게. 그럼 일단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 곱하기 2 또는 4라고 했으니까. 내 말 맞지? 그래서 내가 여기 숫자 카드 이제 2를 넣었다고 해볼게. 공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3, 4, 4, 4 해가지고 어떻게 돼? 4H 일단 공 집어넣겠지? 그럼 남은 카드 여기다 내가 있었으니까 1, 4를 여기다 어떻게 넣을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지? 곱하기 2가 추가가 되는 형태.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냄새 나죠? 똑같은 짓을 오인성이 할 거라고 하는 느낌이 나죠? 이번엔 여기에 뭐가 들어갔을 때? 4가 들어갔을 때 또는 여기에 1, 2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눠야 되겠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거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이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황색 부분 덧셈과 이 부분 덧셈과 요거까지 더하는 것까지가 니네가 해야 될 마지막 계산입니다. 이해가 됐죠? 30번 치고는 파괴력이 좀 작기는 했어요. 알겠습니까? 니네 지난 시간에 잠깐만 이거 좀 껐다가 다시 켤게.